사람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의 이 명언은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평생을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걸까요? 혹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은 나폴레온 힐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꿀 힘을 지닌 매일의 10가지 습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마치 자동 조종 장치처럼 매일 아침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적 있으신가요? 알람이 울리고 휴대폰이 진동하며 알림들이 쉴 새 없이 팝업되기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지쳐버리죠.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과 의무, 그리고 각종 방해 요소들의 마라톤에 몸을 던집니다. 자신의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통제권을 잃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놀라운 점은 이런 사이클이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깨어나고 서두르고 불평하고 잠들고 다시 반복하는 삶, 목적도 방향도 집중력도 없이 말입니다. 마치 시동은 걸려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차 안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소음과 움직임은 느껴지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이보다 더 정확한 비유는 없을 겁니다. 명확한 방향이 없다면 어떤 바람이든 올바르게 느껴지겠지만 그 모든 바람은 결국 같은 목적지로 이끌 겁니다. 바로 좌절과 정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일을 해낸 것 같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끼며 하루를 마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바쁘기는 했지만 생산적이지 않았고 활동적이었지만 진전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움직임을 진보와 혼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힐이 발견하고 오늘날 과학이 증명하는 핵심은 단 몇 분간의 의도적인 명확성만으로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침범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단 하나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딱 한 가지 말입니다. 5개도 10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뿐이죠. 너무 적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바로 그곳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다른 모든 것이 그 결정 주변으로 재편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방황을 멈추고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쓰는 사람들은 그저 생각만 하는 사람들에 비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42% 더 높다고 합니다. 42% 말입니다. 이는 소망을 계획으로, 계획을 현실로 바꾸기에 충분한 수치입니다. 글로 쓰는 행위는 잠재의식에 나는 이것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나는 여기까지 갈 것이다 라고 깃발을 꽂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방법을 매일 아침 어떤 방해 요소도 생기기 전에 적용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십시오.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자동 조종 장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문제에 반응하며 시간을 보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의도에 따라 행동합니다. 어떤 이들은 잠에서 깨어 오늘 하루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보자 라고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오늘 하루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결정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힐은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25살의 젊은 기자였을 때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앤드루 카네기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화 도중 카네기는 힐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앞으로 20년의 삶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데 바치라는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돈도 인맥도 보장도 없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죠. 하지만 힐은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 하나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공의 비밀을 밝히고 세상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이 그의 모든 여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그가 망설였다면, 미루었다면, 두려움이 더 크게 말했다면 우리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인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를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목표가 주는 명확함이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재능이나 운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달리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힐은 실패가 능력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드물고 명확한 목표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 어떤 것이든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점은 어떤 것이 거의 항상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하지만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착각이 있습니다. 매일의 목표를 정하는 데는 단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여러분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1분이 될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단 한 가지를 한다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 사과하는 것, 전화를 거는 것,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는 것, 집안의 한 공간을 정리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죠. 목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정렬됩니다. 마치 알았다, 그곳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향하고 행동은 의미를 얻으며 심지어 감정까지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의도 없이 보낸 날이 얼마나 많았나요? 얼마나 많은 아침이 불안과 걱정, 서두름으로 시작되어 공허함으로 끝났나요? 만약 내일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만약 휴대폰을 만지기 전에 깊은 숨을 쉬고 하나의 초점을 선택한다면요? 이 실험을 해보세요. 매일의 목표를 종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적고 밤에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1회 동안 연속으로 해보십시오. 단칠 1만요. 시작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잠을 더 잘 자고 하루에 더 많은 방향성이 생기며 작은 승리들이 쌓여가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폴론 힐이 가르쳐준 가장 깊은 진실 중 하나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한 결정이 아니라 매일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결정들이라는 것을요. 어떤 성취도 우연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지키는 훈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침을 눈을 뜨자마자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걱정거리와 청구서, 압박감, 그리고 미뤄둔 일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던가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피곤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제의 짐을 짊어지고 아침을 시작하고 내일의 문제를 미리 걱정하며 바로 눈앞에 있는 지금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폴론 힐은 어떤 삶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인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대공황 시기, 힐은 자신이 쌓아가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집과 수입, 안정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고 주변의 많은 사람이 그에게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절망에 굴복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힐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3가지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여전히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아이디어가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가지의 단순한 이유였지만 희망을 다시 불붙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 중 하나인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가 탄생했습니다.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찾아오지 않은 기회, 그리고 겪었던 불공평함에 대해 불평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영속시키는 부정적인 나선형에 빠져들게 됩니다. 힐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확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커지고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진정한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 중 많은 사람이 무엇이든 내어주고 싶어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선택의 자유, 여러분을 아껴주는 누군가, 그리고 바로 지금 숨 쉬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까지 말입니다. 그런 인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잘 받아들이게 되며 어떤 일이 닥쳐도 더 잘 대처할 준비가 됩니다. 힐은 신경과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에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터뷰했던 위대한 지도자들과 기업가들이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어두운 시기에도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이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가치를 발견하려는 내면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면 감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인 셈이죠.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두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문제와 고통, 상실감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한 사람은 교훈과 강인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둘 다 같은 도전에 직면하지만 두 번째 사람이 성장할 가능성은 훨씬 더 큽니다. 감사는 일어난 일을 바꾸지 않지만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단순하고 실용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잠에서 깨어 휴대폰을 만지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 향기, 누군가의 포옹,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날처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랫동안 매일 이것을 해보십시오. 단 7일만요. 여러분은 흥미로운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기분이 바뀌고 에너지가 좋아지며 심지어 문제조차 덜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감사는 일종의 감정적인 해독제와 같습니다. 그것이 도전 과제를 없애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혼돈 속에서 균형을 찾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기회들을 보기 시작하는 렌즈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온화한 미소와 차분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세상을 모르는 순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이들입니다. 아마도 무의식 중에 나폴레옹 힐이 강조했던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올바른 곳에 초점을 맞추면 삶은 놀랍도록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립니다. 마치 세상이 네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했으니 이제 더 큰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는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평온하게 행동하고 확신에 찬 결정을 내리며 불평이나 한탄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에 목표를 향해 나아갈 추진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서는 매일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전투 중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키우는 생각과 애써 외면하려는 생각들 사이의 싸움입니다. 사실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내면의 적을 제어하지 못하면 승리를 향한 어떤 시도도 방해받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나와는 맞지 않아. 나는 이런 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해보지 않았나요?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명령으로 작용합니다. 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잡초가 저절로 자라난다. 다시 말해, 생각의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 생각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몇 년 전 때로는 타인에 의해 심어진 낡은 믿음, 두려움, 한계 속에서 그저 자동 조종되는 삶을 허락하는 것이죠. 지난 세기 초반에 힐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현대 신경과학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마치 실제 일어나는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사고방식은 뇌화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미쳐 기분부터 신체 능력까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되뇌일 때마다 뇌가 그것을 사실로 믿도록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 파괴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힐 또한 이 원리를 혹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거절, 주변 사람들의 불신을 겪었습니다. 한때는 직업, 재산, 심지어 가족의 지지마저 모든 것을 잃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위해 태어났다. 모든 실패에서 배우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확신에 찬 이 반복적인 말은 그의 마음 구조 자체를 재편했고 결국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철저한 정신적 프로그래밍의 결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나 낙관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파괴적인 것 대신 건설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꾸준히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힐은 생각이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의식은 마치 충실한 하인처럼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잠재의식에 두려움을 먹인다면 잠재의식은 그 두려움을 확증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먹인다면 잠재의식은 그 자신감을 강화시켜줄 경험들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평생을 나는 운이 없어, 나에게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이 상황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주 내뱉는 이런 말들은 결국 스스로 실현되는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실패가 찾아오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힐은 인간의 마음이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두려워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항상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불청객과 같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가 들여보내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 마음을 어지럽히고 공간을 차지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정체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 불청객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식적인 사람은 그 생각들을 그저 관찰하고 존재를 인정하지만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생각을 건설적인 생각으로 재빨리 대체합니다. 힐은 이를 정신적 자기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신중하게 생각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이든 그렇듯이 연습을 통해 개발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속삭일 때마다 단 한 단어를 덧붙여 보세요.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이 작은 변화가 뇌가 메시지를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는 문을 닫아버리지만 아직이라는 말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둡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내면의 대화를 바꾸면 동기부여 및 문제 해결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뇌는 패배를 느끼는 대신 극복해야 할 도전이 있음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내면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가 행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힐은 자신에게 가장 의심이 많았던 시절, 긍정적인 확언들을 직접 쓰고 매일같이 큰 소리로 읽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크게 소리쳐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습관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원들은 긍정적인 확언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자기 인식과 자신감과 관련된 뇌 영역을 활성화하며 점진적으로 개인이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재설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시하며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지만 반드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책감을 배움으로 두려움을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힐은 자신의 시대에 가장 성공했던 인물들, 예를 들어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앤드루 카네기 같은 이들에게 공통된 습관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도전 의식을 불어넣는 지성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위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과 교류했죠. 이들이 비록 보잘것없는 시작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환경이 의지력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꿈을 짓밟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 아무리 원대한 야망이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힐은 젊은 시절 미국의 한 시골에서 발전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소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보다 위대한 스승, 책, 그리고 사상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때는 그들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자서전을 읽고 그들의 사상을 흡수하며 그들의 생각을 내면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만의 정신적 영향력 서클을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도 그는 영감을 주는 인물들로 자신의 지적 환경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술과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당신이 열망하는 것을 이미 이룬 리더들, 사상가들, 기업가들의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귀한 시간을 의미 없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무익한 논쟁에 참여하며 산만함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쫓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마음은 소음에 익숙해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의 환경은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환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과 어떤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게 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선택을 대신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영상, 모든 게시물, 모든 댓글은 당신의 사고방식이라는 건물을 짓는 벽돌 하나하나와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거나 약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힐은 이를 깊이 이해했고 성공은 결코 고립된 행위가 아니며 조화를 이룬 여러 마음이 합쳐진 결과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마스터마인드라는 개념을 찬간한 이유입니다. 공동의 더 큰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신적 동맹이죠. 그는 두세 명 이상의 마음이 조화롭게 결합될 때 각 부분의 합보다 훨씬 강력한 새로운 마음이 탄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에디슨과 포드가 아이디어와 도전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발전시켜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화가 사라지면 그 효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힐은 유해한 환경이 창조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야망을 서서히 죽여 결국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길이 무너진 수많은 유명인들에게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례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비할 데 없는 재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예라고 답하며 그의 약점을 이용하는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점차 그는 현실 감각, 정서적 균형, 그리고 의사결정에서의 분별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환경이 그를 고립시켰고 그 고립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불모의 땅에서는 어떤 것도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불모의 땅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의 사람들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발목을 잡고 있는가? 당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당신을 믿어주는가? 아니면 비웃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좋든 싫든
당신은 그 사람들과 닮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곧 당신 자신도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배우려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당신 역시 배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 작게 시작해보세요. 간단한 연습을 해봅시다. 직접 만나든 온라인으로든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5명의 이름을 적어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가, 아니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마비시키는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나요? 아니면 그저 편안함 속에 머물게 하나요?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이 생각의 폭이 좁은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느껴진다면 힐이 했던 것처럼 행동해보세요. 멘토를 찾아 나서세요. 꼭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찾아보고 이미 좋은 결과를 이뤄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매일의 일상을 배움의 장으로 만드세요. 결국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비범한 곳에서 태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가로막는 것들 속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은 당신 운명의 거울입니다. 어떤 모습을 비추고 싶은지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당신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모든 사람은 당신을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거나 반대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을 붙잡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당신의 생각과 일상, 그리고 주변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겠다고 결심하세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습관 하나, 당신이 품는 생각 하나하나, 그리고 당신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롱 힐은 우리에게 성공이 우연한 행운의 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의식적으로 내리는 일련의 결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며 당신을 가로막는 것 대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결정을 말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방향을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행동들에서 비롯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에서 깨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며 당신의 생각을 지키고 당신의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 말이죠. 이것들은 작은 선택들이지만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여정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곧 당신의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은 개인의 성장을 위한 이 사다리에서 또 다른 한 계단을 오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당신을 지금보다 단 1%라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